안녕하십니까. 무역협회 뉴욕 지부장입니다. 지난 4월 17일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북미 물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본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 사태가 최고 심각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5월 초부터 제한적이지만 경제 재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물류 동향 점검 이후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HMM 최준석 미주 총괄본부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지난 1차 북미 물류동향 점검 이후 미국 주요 항만 운영 현황과 세관 통관 소요 기간, 특별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안전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처럼 매일매일 안부를 묻게 되고 또 경제사회 전반이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는 시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요 항만이 필수 산업으로서 스테이 홈 행정명령에 예외가 적용되어가지고 큰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각 주별로 경제 재개를 단계별로 시작하였거나 또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감소된 항만 물동량이 지금 물론 계속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이슈 없이 전반적으로 항만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관 통관 운영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화물 금융 및 점검을 위한 커스텀 홀드되는 그런 경우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해서 더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수출 통관 소요 기간은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선사들의 블랭크 세일링 증가했다는 결과일 수 있겠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거 야간 또는 토요일 작업을 진행했던 항만들이 주말 작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주중에도 물량 감소로 문을 닫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하지 못한 하주들이 화물 인수에 애를 먹는 경우, 그다음 수하주와의 약속을 종종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또 노말로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사전 예방적 선제 조치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는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전반적으로 이제 50개 주에서 점차적으로 경제 재개에 대해서 제한적이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인구 밀도에 따라 가지고 주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에서도 주별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본격적인 제한적이지만 경제 재개 활동을 4월 말 5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대비해서 미국 주요 항만의 물동량의 변화랄지, 해상 운임의 변화랄지, 또 선적 품목의 변화, 요거는 이제 한 달 정도 한국 기준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기준이 한 달 전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시장에 대한 변화나 조치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의 현재 변화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월 중 대부분의 미국 항만들이 15%에서 많게는 20% 이상까지 물동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5월에도 전반적인 물동량 감소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안에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안의 경우에는 3월 중순 폭발적으로 증가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영향이 의한 수요 감소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미국 내 감염세가 가장 강한 곳이 대부분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동량 감소량을 가장 오랫동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회복 추세로 반전도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더 시간이 더 걸린다는 하나의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서안은 최근에 미중 관계가 다시 악화되거나 다시 긴장 관계가 다시 고조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또 프론트 로딩, 사전 선정 물량들이 저기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단계적 경제 재개에 따른 물량 유입이 우선적으로 미서안으로 유입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물량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서한 경유 선봉량이 약 과거보다 20%가량 선사들의 블랭크 셀링에 의해서 축소되었었고, 그때 당시에 약 90% 초반대에 선봉만이 이용되어 있었는데 지금 5월 중순 유사한 선봉량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90% 후반, 거의 만선에 가까운 선복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하주는 선복을 원하는 시기에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간혹 가다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따라 선사들의 6월 블랭크 셀링에 대한 선폭 부수는 약 15% 내외 정도로 조금 그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7월 이후 3, 4분기 선사들의 그 향후 운영 계획들은 현재 전체적인 경제 체계라든가 수요들의 상황을 떠나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얼라이언스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상 운임 측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물동량의 일부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극동 서한 기준으로 해서 4월 달에 1,450에서 1,500불 하던 부분이 현재는 서한 기준으로 1,600에서 1,650불가량으로 약 150불에서 200불가량 해상 운임이 좀 인상되어 있습니다. 동안은 2,500에서 2,600불로 과거 대비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경제 재개 회복 속도에 따라 영향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박스권 등락이 예상됩니다. 그만큼 선사들의 공급 조절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좀 반증이겠고요. 운임 결정 주체가 과거 하주에서 선사로 저음차로 이동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발 미주양 선적 품목들의 변화도 좀 생기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경기에 민감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의류, 신발, 퍼니처 등의 감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3월 말 4월 초부터 폭발적으로 의료, 의약품 수입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지금 최근에 소매점들 영역체계 영향으로 홈 이센셜 그런 용품들이 다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향후에도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향후 경제재개가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의류 등 이런 미국 내 재고가 현재 충분한 것으로 알려진 품목들의 회복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경제재개가 확진자의 재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소프트 랜딩하고 이렇게 가서 전체적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향후에 큰 저희들의 물량 회복이 될 것인지 전반 산업 전반으로 경제재개가 확대될 것인지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미국의 지금 가장 심각한 코로나 지역은 그 뉴욕주, 그 다음에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이렇게 동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반영이 돼서 전반적인 그 물동량이라든지 해상 운임이라든지 품목의 변화 등이 그 서한 쪽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대비해서 8, 90%의 그 가격과 그 물동량 부분에 있어서 회복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무역업계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유의 깊게 유념해서 잘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 관련 당국에서는 내륙운송 또 대머리지 디텐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된 방침을 공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무역업계에서도 꼭 알아둬야 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륙운송 관련해서 최근에 좀 수요들이 좀 많이 변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그런 대표적인 그런 큰 하주들은 최근에 선사들에게 내륙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오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물동량들이 서안으로 좀 초기에 이전되고 그리고 내륙 수요들이 좀 증가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이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류업종들이 필수 산업으로서 모든 행정적 지혜로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향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과거에서부터 지속 검토되고 있었던 것이지만 트럭 드라이버가 하루 최대 11시간까지 휴식시간 포함해 11시간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지지난주에 바로 트럭 드라이버의 근무 시간을 빼고 휴식시간을 빼고 최대 14시간까지 확대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팩트가 적용되지는 않지만은 이만큼 그 트럭 공급에서 추가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는 트럭커들의 공급에서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마켓 급선장에 따른 배송 인력 소요 증가로 필수 물량뿐만 아니라 비필수품 생산 제한이 해제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났을 때도 충분한 이런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FMC에서 화물 운송 및 컨테이너, 또 샤시
이런 사용 촉진을 위해서 인센티브로서 기능을 디머리지나 디텐션 부과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좀 천명을 하고 한 4, 5년 정도 끌어왔던 그런 룰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모호하게 적용됐던 항만 내 하주와 트럭에게 부과되던 하주나 트럭커들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까지 화물 픽업 지연이나 공컨테이너 반납 지연에 대한 페널티로서 디텐션이 부과됐던 것을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발표됐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선사와 항만에 대한 규제이기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에서 하주 트럭커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호를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후에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그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하주들이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모든 운영 방식이 좀 바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색된 그 가운데 미국의 일련의 그 조치들이 조금 저희 그 무역계 화주 입장에서는 그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그 점검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1차 인터뷰에도 말씀해 주셨고 2차 인터뷰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항만 관련돼서는 미국 당국에서도 이센셜 그 웍이라고 생각해서 필수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운영상에는 코로나 전후와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의 서플라이 체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미국에서는 한 석 달째 본격적으로 그 사태가 심각해진 거는 석 달째 정도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조금 상황이 덜 심각한 주부터 또 저쪽 서쪽 태평양 연안 쪽 주부터 이 물류 관련돼서는 그 본격적인 회복의 조짐이 이제 보이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가 세계 최대이고 하루에 저희 뉴욕주만 하더라도 100명 이상씩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혹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초의 경기 회복대로 그 V자 형태로 회복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장기화 조짐이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 조짐이 되고 원래대로 그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그 시장이 형성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무역업계에서는 이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또는 대미 시장의 그 선점을 위해서 이게 다 같이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현 상황이 종결되는 시기를 약 2021년 점차로 늦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상용되는 시점이 저 개인적인 판단에는 본격적인 회복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전까지는 이 모든 상황들이 불확실하게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바로 불확실의 시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산활동의 불확실, 또 무역업계에서의 선복 확보의 불확실, 또 항만과 내륙 운송의 또 정치성에 대한 불확실, 이 부분들이 과거보다 매우 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수요 측면에서도 수요의 변동성이 크게 추가로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산발적인 생산 중단에 대비한 웨어하우스 및 재고를 확충하는 것, 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는 과거의 개념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공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성, 스테빌리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생산활동, 해상운송, 내륙운송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소비자, 소화주의 신뢰를 유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최근 대형 하주 및 MVOCC를 중심으로 해서 선사의 계기 공급, 선복 공급 보장을 조건으로 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요청하고 또 이용하는 추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사만 하더라도 과거보다 3배에서 4배가량 이런 하주들의 요청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저희들하고의 프리미엄 서비스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스테빌리티를 추구하는 물류업계의 동향이라고 판단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무역업계에서도 향후에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고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끝으로 지난 4월에 이제 그 HMM에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이 있었다고 그 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 24,000 TEU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이고 우리 무역업계 입장에서는 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단히 좀 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선의 이름이 HMM 알헤시라스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항만인데 2018년에 제후조선해양에 발주된 초대형 친환경 선박입니다. 2020년 현재 세계에서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선이고 가장 적재 용량이 가장 큰 선박입니다. 금년에 이러한 동선형이 총 12척이 인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 HMM 오슬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인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24,000TEU짜리 이 모선들은 유럽 항로에 운영될 계획이고요. 또 내년에도 현대중공업에 발주된 16,000TEU짜리 8척이 추가적으로 인도되어 미주 항로에 또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대한민국의 원양해운사는 경쟁력 있는 초대형선 투자 시기를 놓치면서 유럽 선사들의 성장을 지켜만 봤어야 됐고 원가 경쟁력에서 지쳐지면서 지적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급기야 2006년에 한진해운이 퇴출되는 시련을 당해야 됐습니다. 근본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의 인수는 그간 침체되어 왔던 대한민국 해운의 재건의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뛰어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리즈선이 모두 인수되게 되면 2011년 이후 계속된 영업 적자에서 저희 당사가 하반기 조심스럽게 흑자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사가 탄탄하게 유지되어야만이 이에 따른 조선 항만, 경제산업에 긍정적 영향이 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요즘과 같이 세계 경제 침체기에 한국발 선박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선사가 약하거나 없는 국가는 물동량이 축소되는 시기에 비용 효율성을 들어 잦은 서비스 중단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점에서 무역업계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기에는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후 원가 경쟁력 개선은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많은 국내 업체에도 운임 및 서비스 수준에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국적선사가 유지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큰 국가와 무역업계에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 그 컨테이너선 그 명명을 통해서 이건 우리 국적 선사로서의 큰 좋은 뉴스뿐만이 아니라 이걸 만든 그 회사도 제조사도 국적 그 우리 국내의 선박 제조사이기 때문에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 가지고 그 더 많은 그 컨테이너를 한 번에 더 실 수 있을 테니까 당연히 금융의 경제 차원에서 해상 운임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무역업계에도 분명히 그 큰 그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뭐 저희 무역업계를 위해서 좋은 서비스 또 좋은 그 해상 운임 가격이나 이 경쟁적인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해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미국은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 현재 뉴욕주 확진자 수는 총 35만 명이고 이 중 뉴욕시는 19만 명입니다. 현재 총 2만 3천 명이 뉴욕주 안에서 사망한 상태이고요. 미국 전체가 아니라 미국 경제재개 최종 단계는 뉴욕시, 뉴욕주의 코로나 사태가 정상화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전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최준석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안부터 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지 않은 주부터 과거 코로나 사태 이전의 물량과 소비와 이런 경제 재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오늘
HMM 본부장님께서 여러 물류 및 시장 동향에 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이 재개될 시점에 우리 무역업계에서도 잘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역협회 뉴욕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